여당의 대표는 직전 장관이었고 한참 후배고 지금 검찰총장은 10기수 아래 후배입니다. 이랬을 때 어차피 임명될 우리 장관 후보자의 법무행정의 방향이 수사 지휘라든지 또는 한동훈 장관과 한동훈 대표와의 관계에서 과연 어떠한 관계, 어떠한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 라고 묻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게 어떤 정치적 말씀인지는 중립성에 관한 얘기. 예,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 각자 자기 자리에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내부적으로 은밀하게 어떠한 커뮤니케이션이 될 가능성은 그런 걱정은 드는데요. 솔직한 얘기로 어떻습니까? 우리 박성재 후보자 그래요. 죄송합니다만 저 그렇게 살지 않았고요. 10기수 많은 여당의 대표는 직전 장관이었고 한참 후배고 지금 검찰총장은 10기수 아래 후배입니다. 이랬을 때 어차피 임명될 우리 장관 후보자의 법무행정의 방향이 수사 지휘라든지 또는 한동훈 장관과 한동훈 대표와의 관계에서 과연 어떠한 관계, 어떠한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 라고 묻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게 어떤 정치적 말씀인지는 중립성에 관한 얘기. 예,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 각자 자기 자리에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총장은 검찰총장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자기 업무를 수행하고 저는 장관으로서 자기 본연의 업무를 수행해 나가면 그걸로 각자 최선의 자리를 지키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내부적으로 은밀하게 어떠한 커뮤니케이션이 될 가능성은 그런 걱정은 드는데요. 솔직한 얘기로 어떻습니까? 우리 박성재 후보자 그래요. 죄송합니다만 저 그렇게 살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원석 총장하고는 여러 번 근무연도 있고 기수도 차이가 있고 그렇지만은 평소 그렇게 총장 되고 제 장모님 상가에서 이원석 총장 한 번 봤다고 하면 믿어 주시겠습니까? 자,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았다. 예. 각자의 역할과 몫이 있다. 그 얘기는 독립적으로 중립적으로 법무 행정을 끌어가겠다는 각오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퇴직한 이후에 이제 새 아파트를 산 거, 그리고 아내분과 공유로 정리된 거 대략 계산을 해보면 한 최소 6억 원대의 증여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한 증여세가 납부된 적이 없으니까 증여세 탈루로 보입니다. 고의가 있든 없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셨는데 먼저 증여세를 추가로 납부할 생각이 계십니까? 제가 자료를 갖추어서 신고를 해서 납부를 해야 한다면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계속 의원님들이 계속 이 사실관계를 물을 거예요. 예, 납부하는 게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 회피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납부하겠다. 예, 납세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 그 합니다. 부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최소한 사과의 말씀을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제가 이 처음부터 좀 그런 생각이 있었으면 하는데 처음에 제 지금 한번 등기를 하시죠. 할 때에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죠. 제가 꼼꼼히 잘 살펴보지 못한 불찰을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 사과의 생각이 계십니까?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좋아요. 그 정도 하죠. 인사정보관리단을 어찌됐든 우리 이제 어차피 장관으로 임명하실 겁니다. 대통령께서 그동안 쭉 그렇게 왔기 때문에 장관이 되시면 인사정보관리단을 종전 장관이 운영하던 6분의 낙마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사정보관리단은 마치 용머리와 같은 그렇게 정말 이렇게 아래로부터 지하에서 지상으로 음지에서 양지로 인사검증 업무를 끌어낸다라는 그런 명분으로 등장을 했는데 점점 인사정보 검증이 실패되고 부실화되니까 책임이 없다. 아주 기초적이고 형식적인
검증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종전 장관께서 한동훈 장관께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박성재 후보자가 장관이 되시면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해서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이석연 전 법제처장 같은 분은 위임 입법의 한계를 넘어선다. 그는 헌법에 근거하고 있고 뭐 조직 법정주의, 행정조직 법정주의에도 위배되고 우리 정부 조직법상에 법무부의 인사 업무가 없어요. 더군다나 법무부 직제령, 대통령령인 법무부 직제령에도 인사 업무는 없습니다. 법무부령에다가 간신히 근거를 둬가지고 하는 건데 이 점에 대해서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난다라고 뭐 이석연 전 법제처장 같은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해서 어떻게 각오를 갖고 계십니까? 인사검증단 정보관리단이 법무부에 있게 된 것은 지난 시기에 민정수석실에서 사실 확인과 판단 여러 가지를 다 하다 보니까 거기서 생기는 부작용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보자고 하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운영되지 않았다는 게 본의원의 판단이고 장관이 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각오로 책임 행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사정보관리단을 책임 행정의 법리에 입각해서 원칙에 입각해서 제대로 인사검증하겠다는 각오를 갖고 계십니까? 내용 자체를 장관이 관여를 하면서 할 수 있는 게 과연 그 인사검증의 업무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더 높일 수 있는지 제가 아직 깊이 생각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준비가 안 돼 있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검증 업무 자체가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제가 지도하고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의아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노공 차관 그 장관 직무대행으로 선거가 끝날 때까지 유지될 것이다. 그리고 전격적으로 심우정 대검차장을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해서 심우정 차관 대행으로 장관 대행 체제로 선거 때까지 유지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어느 날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에 뭐 긴장 아닌 긴장이 있었습니다. 그 사태를 즈음해서 우리 후보자께서 전격적으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되셨는데 두 가지 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적어도 현직 검찰총장이거나 또는 종전 장관에 비해서 10기수 앞서는 그런 우리 후보자의 경력으로 봤을 때 안정감이 있을 것이다. 적어도 야당에 대한 또는 야당 대표에 대한 야당 인사들에 대한 종전의 그런 험한 말씀은 안 하실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 안정감에 대한 기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